소원이 있다면 멤버들의 커리어 코칭을 하는 것. 그들도 고민이 있지 않을까? 김나희 님이 BTS의 열렬한 팬이거든.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실현해보는 거. 이것도 재밌는 꿈인 것 같아. 그리고 언젠가 됐으면 좋겠고. 너무 좋아하는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의 책을 열심히 봤어. 이 책 재밌게 읽었어. 책을 비교했을 때 근데 색깔이 좀 내 스타일이다. 크리스마스 색깔인데? 이 책은 자소서를 준비할 때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정리해야 될 때 많이 도움이 됐었고, 일하면서 또는 회사 다니면서 이 길이 맞나?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라는 점검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 번 읽었던 책이야. 김나희님의 책을 꽤 좋아하고, 이것 봐. 인덱스 소리.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 리스트까지 한번 볼게. 직장 생활과 회사 생활이 다가 아닌 이유. 냉정히 말하자면 어떤 회사도 당신을 지켜주는 완벽한 울타리는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진짜 현실이에요. 라는 말이 또 이런 거 있었어. 잘못된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면 나중엔 더 한참 돌아와야 해요. 더 멀리 가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도 나를 다치게 하는 건 명백히 틀린 것이다. 라는 말에 나는 인덱스를 남겼어. 내가 회사 다니면서 배운 마인드를 지니면서 열심히 살았던 게 틀린 게 아니었다. 라는 메모를 적기도 했어. 이번에 신간이 출간됐다고 해서 책을 읽어봤었어. 누구나 혼자 서는 순간이 온다. 이 책이야. 좀 볼게. 괴로운 상황 중 하나가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모를 때다. 또 이 세 가지 일이 단기적으로는 돈을 벌게 해줄지 모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내가 벌 돈의 총량을 줄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비전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일의 수명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은 7, 80대까지 오래 하고 싶거든? 오래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고민하는 지점이어서 단기적으로 지금 돈이 벌린다고 해도 이게 내 방향에 맞냐? 라고 했을 때 가지치기 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AI 시대에 다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있었어.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통제력이 강하고 일의 기준이 높고 해야 할 일은 빨리 해치워야 적성이 풀리는 내가 필시 누군가를 말려 죽일 것 같았다. 신입사원 시절부터 네가 내 밑이라 다행이라 말하던 상사들이 떠올랐다. 나는 이 지점에서 좀 웃겼어. 내가 회사 다닐 때, 첫 직장 다닐 때 팀장님을 들들 볶았던 것 같거든? 감사하게도 그 팀장님이 피드백을 주셨어. 몇 년 뒤에 만나는 후배들이 나랑 비슷할 때 너무 괴롭더라고. 괴로웠어. 또 재밌는 구절은 나는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BTS 콘서트를 가고 라이브 방송을 챙겨서 보고 오늘은 멤버들이 어디서 무엇을 했나 각종 SNS로 소식을 접하면서 북토크를 굳이 가야 될까? 책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또 내 것으로 소화하는 시간입니다. 북토크 좋아. 그래서 김나희님을 실제로 만나는 게 나의 꿈이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저자 서명도 받고 또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그게 나한테는 좀 큰 의미인 것 같아. 이 책에 담겨 있지 않았던 편집 과정에서 잘라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재미를 느끼고 싶었어. 북토크는 솔로프리너 고승원님과 김나희님이 대담 형식으로 진행했었던 북토크였고 고승원님의 이야기도 같이 듣고 싶어서 찾아갔었어. 그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당신은 가격 수용자가 될 것인가? 가격 개입자가 될 것인가? 였어. 가격 수용자라는 거는 가격이 정해진 시장에서 뛰어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었고 가격 개입자의 경우는 내가 먼저 그 시장을 만들고 그 시장에 대한 가격을 정의할 것인가 였었어. 내가 1인 프리랜서고 1인 기업을 생각하다 보니 그 지점에서 나의 포지셔닝은 무엇으로 가져가야 될지 나의 시장 정의는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중요한 메모로 남겨놨던 것 같고 남들이랑 똑같이 하면 비교당하고 남들과 다르게 하면 나의 차별점이 돼서 시장에 반응이 온다라는 말씀을 주셨어. 또 무반응을 견디는 것도 능력이다 말씀을 주셨어. 물론 시장에서 시장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전달되기까지의 애매한 기간들이 있잖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버티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때가 가장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시기일 것 같거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의 말씀들을 해주셨어. 또
고승원 님이 지금 6개 회사에서 CTO를 맡고 계신데 딱 하나의 명함을 사용하시더라고. 나 역시 이름이 특이해서 몇 년 뒤에는 내 이름만으로 활동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 그걸 실제로 하고 계신 거야. 내 그 정의한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면 이름 하나만으로 하고 싶다 했었어. 해보려고. 그리고 또 메모했던 내용은 프리토타이핑이라는 개념 100%에서 출발하지 않고 6, 70%에서 준비될 때 그때 시장에 뛰어들어서 반응을 확인하라 라는 이야기를 주셨어. 완벽하게 준비하려다가 계속해서 미룬다는 말 흔히 듣잖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뻔하잖아. 사실 반응이 없는 거. 그리고 반응이 너무 미미해서 이게 맞나? 이 길이 맞나?는 순간이 있을 텐데 또 반대로 보면 이렇다. 갑자기 주목을 받아도 부담스러워질 것 같은 거지. 나 역시 미루고 있는 게 있는데 책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계속 미뤄왔었어. 그리고 인터뷰하는 거. 계속 그 인터뷰를 초대했을 때 내가 좀 더 갖춰진 환경에서 좋은 카메라와 좋은 마이크와 좋은 스튜디오에서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다 보니 인터뷰 콘텐츠를 바로바로 뽑지 못하고 섭외 리스트, 내가 누구 만나고 싶은지는 정해놨는데 이분에게 초대 너무 누치할까봐 얘기도 하고 소박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전하는 게 좋을까? 글일까? 유튜브 영상일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고민이 되다가 한 달째 미루고 있어. 나도 미루지 않기로 이번 기회에 약속을 하겠어. 그래서 첫 시도로는 유튜브 담을 장소를 알아봤어. 또 인터뷰 섭외 리스트도 올해 섭외를 해보려고 해. 내가 직무가 아니라 결과로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고 회사를 다닐 때도 회사가 돈을 버는 방식과 회사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타 부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나도 회사에 다닐 때 언젠간 내가 혼자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과 이런 스킬, 회사에서의 이런 강점은 꼭 배우고 나가자라는 지점들이 있었거든. 이 회사에서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잘 알잖아.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여기저기 팀에도 물어보고 일부러 회의에도 들어가 보고 또 중요한 회의에 나도 들어갈 수 있는지도 물어보면 해왔었어. 또 까일까봐 집요하게 제안하거나 내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런 경험들이 나한테 필요했을 것 같은데 못했어. 나의 경우도 산업은 다 달라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되게 중구난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나름의 배우고 싶은 또는 개발하고 싶은 역량들을 맞춰서 회사를 이직을 했었고 커리어 맵을 짰거든. 나도 나만의 방식을 갔던 것 같아. 정답이 없기 때문에 판은 내가 짜기 나름인 것 같아. 빠른 성장에 집착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갑자기 잘 되거나 너무 잘 돼버리거나 하면 내가 지금 쌓아야 할 중요한 방향성들을 지금 쌓지 못하고 너무 잘 되어버리면 나중에 무너졌을 때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그런 기본기들이 있잖아. 운동선수들도 가장 기본적인 훈련들이 되어야 그 다음 성장이 있다라고 하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캐퍼보다 더 잘 되는 것도 지금 상태에서 리스크라고 생각해. 그리고 불안한 나도 인정해주고 나만의 속도가 있다는 점도 인정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 성취지향적인 나도 인정해주는 거, 그게 나한테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였어. 나도 자기 개발이 되게 중요하고 평소에도 바쁘게 살고 늘 부족하다라고 단점을 주목했었던 사람이거든. 뭔가 계속 끊임없이 배우고 뭘 하려고 하고 바쁜 사람이었는데 더 나아가려고 하는 나의 마음들을 이해해주고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 알아주는 거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 커리어에 대한 강의도 나가고 했거든. 그래서 피드백도 받고 그랬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강의 자료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장표마다 이야기 나누고 강의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가지고 후배들이 남겨준 거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경험해보신 선배님께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이 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강의여서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를 많이 말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쪽지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점이 좋았습니다. 집중도 하게 되고 더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쁘시고 말도 너무 잘하셔서 멋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찾아보고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해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던 특강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남겨줬어. 커리어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거나 나한테 메일을 보내줘도 좋아.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들이 다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후배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거든. 북토크에서 적어온 4가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질문인 것 같아. 내가 내 값어치를 스스로 정의하고 내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지의 부분인 것 같고, 방황은 끝내는 게 아니라 방황은 잘 다루는 거라면 어쩌면 나도 잘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정리하게 됐고, 나도 미뤄뒀던 일을 60, 70%만 진행이 됐더라도 직접 실행까지 옮겨보는 약속을 하려고 하고, 또 지금 나아가는 길 앞에서 헷갈리지 않겠다는 용기를 얻었어. 커리어 고민을 나눌 사람이 있다면 나랑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북토크에 다녀오든 책을 열심히 읽든 나에게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 대학교 때부터 완전 커리어에 진심이었어. 교양과목 들었는데 여성 커리어 개발 전략이라는 교양 과목으로 듣게 됐고, 꽤 직업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을 만났어. 그때 세상은 넓고 직업은 많구나. 그래서 직업을 하나로 살지 않고 하고 싶은 일, 해보고 싶은 일, 재미있는 일 여러 개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커리어 관심이 많아서 직업 선호도 조사도 받고 홀랜드 코드로 순위별 선호 직업 이런 것들도 받았었어. 그 당시에는 광고 전문가, 문화 마케터, 이벤트 기획 전문가, 상품 심리학자, 여행 상품 개발자, 카피라이터, 출판 기획자, 인문사회 교수, 사회복지사 이렇게 나왔는데 꽤 비슷한 일을 해왔고 하고 있어. 진짜 신기하다. 나의 유형은 예술력이 가장 높았고 진취형이 그 다음으로 높았어. 그리고 사회형. 여기서 이제 교수님이 피드백을 주셨었는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교수님이었거든. 그래서 꽤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 설득이 부족한 사람. 왜냐? 직관, 감각으로만 움직이니까. 하나를 집중해서 결과물 내보는 훈련을 해보자. 이것저것 잘하는데 매듭을 짓지 못한다 라고 주셨어. 지금은 내가 회사원 생활을 많이 했다 보니, 또는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보고까지 그런 마무리에 있어서는 지금은 뭐 단점이 아닌 것 같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토닥토닥.